안녕하세요. 우주 생생뉴스입니다. 러시아 알렉시 나발리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갔을 때부터 걱정했던 일인데 결국 벌어졌습니다. 금주에는 호주 곳곳에서 사이클론과 부시파이어 등 재해가 일어나면서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멀치에서 석면이 발견되면서 이 멀치가 사용된 공원과 학교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테일러 스위프트의 호주 공연이 시작되면서 전국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 열풍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심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금주에는 1월 실업률이 발표되었는데 4.1%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9%에서 0.2% 상승하면서 2년 만에 처음 4%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대에 움직이던 낮은 실업률은 임금 상승을 불러오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꼽혔는데요. 호주 통계청에서는 1월에 휴가를 간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일한 평균 시간도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호주 재무장관 짐 차머스는 그동안 기록적으로 늘어났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래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수준은 양호한 편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5%대 실업률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통계청에서는 1월 휴가 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신규 실업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업률은 당연히 더 올라갈 텐데요. 이렇게 실업률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식는 것이 숫자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9월까지 이자율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확실히 이 하반기엔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하기로는 실업률이 6월까지 4.2%, 올 연말까지 4.3%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이자율이 5.25%로 호주의 4.25%보다 높은데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내려야 그나마 호주와 이율이 비슷해집니다. 호주가 미국보다 금리가 계속 낮게 있다면 이 호주 환율은 쉽사리 70센트대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이 금리를 3월부터 내리고 호주는 하반기에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보이면서 환율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혹시 호주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 하다가 또 다음 날에는 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금리 인하가 빨리 필요하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환율이 더 내려가지 않으려면 호주보다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골프 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골프를 즐기는 사람으로 골프 클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스윙이 더 정확해지고 성능이 향상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마존 샵으로 연결되니 하나 구매하셔서 즐거운 라운딩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용해 보시고 좋은 리뷰 많이 남겨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IRA와 같은 법이 호주에도 있는데 이 크리티컬 미네랄을 보조해 주는 법입니다.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자원을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이 이번 주 이슈가 된 건 니켈 때문입니다. 한창 치솟던 니켈 가격이 곤두박질 치면서 호주 니켈 마이너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겠다고 손을 들고 나왔는데요. 안 그래도 내리는 니켈 가격이 힘들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저렴한 니켈을 쏟아내면서 생산 단가가 높은 호주 니켈 광산들은 더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이 ESG를 못 맞추는 인도네시아 니켈과 호주 니켈이 같은 가격에 팔린다는데도 불만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에는 이 BHP에서 니켈 광산을 닫겠다고 하자 이 수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을 것을 우려해서 정부에서 니켈을 크리티컬 미네랄로 인정해 주겠으니 이 광산을 닫지 말라라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이 크리티컬 미네랄 펀드는 작년 2빌리언에서 올해 4빌리언으로 증가했습니다. 니켈 섹터에서는 작년부터 니켈을 크리티컬 미네랄에 포함해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9개월 전만 해도 이 크리티컬 미네랄 리스트가 새로 발표될 때 이 니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미 니켈 광산들이 문을 닫을 때는 조치를 취하지 않더니 이 BHP 같은 대기업이 나서니 이제야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미 니켈을 크리티컬 미너럴에 포함했으면 이 다른 회사들도 같은 혜택을 받았을 텐데 말이죠. 이번 조치로 이 BHP는 1빌리언에 달하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신재생 섹터는 니켈뿐이 아닙니다. 이 대표적인 게 리튬이죠. 리튬 가격 바닥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 2주 전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는 니켈 관련주들이 선방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상승했던 ESG 열풍이 잦아들고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특히나 이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유럽이 다문화로 분열되면서 경기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미국도 재생에너지에 시큰둥한 트럼프의 약진이 계속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이 리튬, 니켈, 구리 등의 신재생 사업과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테크보다 이 원자재 관련 주식이 많은 호주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에 비해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호주 주식시장을 받쳐준 섹터는 이 오일, 석탄, 가스, 철광석 등 이 기존 원자재 시장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리튬 가격을 두고 중국의 조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리튬은 공시되는 가격이 중국 거래소 하나뿐입니다. 공식적인 가격은 모두 중국의 거래를 통해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이 거래 가격의 핸들링이 호주를 통해서 공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은 거의 중국에서 가공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메탈 가격을 공시하는 LME, 즉 이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도 중국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니켈 사태를 계기로 호주 자원부는 미국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주변국과 논의하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호주는 이 메탈 가격을 미국에 상장하면서 ESG 요소를 넣어 메탈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선진국에서도 클린 메탈을 생산하면 더 비싸게 가격을 매겨 팔 수 있게 되니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건은 미국과 캐나다가 함께 논의 중이고 호주에서는 포레스트나 이 케빈 러드 등이 대화를 함께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 ESG 요소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길 수 있다면 호주는 중국의 정제 공장 역할을 뺏어오면서 철광석을 철로, 이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생산하여 이 산업 재팬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케언즈에서는 아이들에게 마약을 주입한 39세 남성 아폴로가 이 4년 3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제일 어린 아이가 이 12살이었다는데 그 외에도 13살, 16, 17, 18 등 이 9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했습니다. 이 남성은 퀸즐랜드주 이 경찰 마약 수사 중에 잡힌 한 명인데 이 외에도 이와 연루된 마약 수사 중에 지금까지 54명의 미성년 피해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호주가 미성년자 보호에 좀 더 확고한 법을 집행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을 타겟으로 마약을 제공하고 주사를 놓은 대가로 4년형은 좀 짧아 보입니다. 저는 AI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챗 GPT와 같이 텍스트를 만들어주던 AI가 나온 지 겨우 2년도 안 됐는데 이제는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는 아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년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공부 문화도 더 정착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뒤처지지 말고 AI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하나씩 사용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 코딩을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일을 하는 노코딩 개발자도 있고 이 새로운 분야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마드 시대를 여는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서 경제적 자유를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